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변에 땅과 집은 널려 있는데 과연 내 땅은, 내 집은 어디 있을까? 오늘도 고민 많은 분들을 위해 매력적인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는 부동산 콘서트 시간입니다. 부동산 콘서트 매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은요.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죠. 오늘 부동산 콘서트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자, 내경제TV하고 함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벌써 제가 8년 전부터 이렇게 고민상담 코너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님들의 어떤 직접적인 고민상담 뭐든지 괜찮으니까요. 뭐든지 물어보셔서 해결하는 시간, 그리고 초반에는 간단한 그 이슈를 통해서 시장을 좀 바라보는 시각도 가질 예정이니까요.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 전화 상담 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344-7551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070-8836 그리고 5683번으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부동산 시장의 이슈부터 파헤쳐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서민 주거 정책을 포함하는 이 주거복지 로드맵이 이달 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발표를 앞두고 투자 고민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서 이 시간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자, 지난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이제 중요한 건 또 다른 그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국토부의 입장, 또 주거복지 로드맵을 이제 준비하는 그 사항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토부의 입장을 살펴보면요. 기초적으로 지금 3주택 이상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된 상태죠. 자,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제도적으로 좀 가야 된다는 초강경 정책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근이든 채찍이든 세제가 좀 다뤄질 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인센티브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 단계적 제도화로 가닥을 잡을 예정에 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준비를 하면서 일단 그래요. 정부의 파격적인 혜택에도 세원 노출 꺼리는 이들의 반감을 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등록에 따라서 재산세라든지 소득세, 양도세에 대한 저울질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등록 의미의 긍정적인 효과, 부작용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강제성 여부와 인센티브 폭에 대한 부분도 아직은 미지수로 자리 잡고 있죠.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이제 포함하는 세제 논의와 통합 정보망 구축 방안의 정리도 이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제도와 함께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정책을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준비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고서는 자,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을 살펴보면요.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가겠다는 거고요. 부처 간 좀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인센티브 방안은 부처별로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등록을 조금 양도세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방안을 검토하는 부분, 공공 분양과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공급을 좀 필요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고가주택 등록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때 혜택을 주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그 임대사업자에 관련된 세제 개편안 두 가지를 살펴보면 또 소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기존은 지금 세 채 이상부터 혜택을 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 한 채 이상부터 혜택을 주는 거로 지금 완화하는 내용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또 이제 신규로 매입한 주택을 3개월 이내 준공급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10년 이상 임대를 하게 되면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을 주는 것까지도 올해 말까지 예정돼 있다가 지금 국회에서는 통과가 된다면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으로 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주거목집 로드맵에 어떤 내용들이 담기 있을까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좀 이것 말고도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흐름, 뭐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서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이달 말 예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윤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이어지는 시간은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함께하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해결해 보기 전에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또 매물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 번호 02-6344-7551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열려 있습니다. 070-8836 그리고 5683번으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합리적인 부동산 매매 전략 위해 이번 순서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느 지역에 어떤 매물 좀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주택임대사업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네. 10년 전에 제가 매입한 잠원동 신화아파트가 있고, 네. 그리고 5년 전에 매입한 금호동 두산아파트 24평짜리가 있는데요. 네네. 두산아파트를 준공공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네.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신화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사업자를 내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하고 계시네요. 잠원동의 네. 신화아파트 한 채, 네, 그리고 네. 금호동의 두산아파트, 네,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데, 두산아파트를 준공공 주택 임대사업자로 내고 싶은데, 과연 사업자를 내도 될지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대표님과 인사 한번 나눠보시고요. 조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지금 이제 준공공 임대사업자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자, 지금 두 주택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자, 그 상태에서 한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게 됐을 경우에 다른 한 주택들을 이제 1주택으로 해서 이게 주택수로 포함이 안 되게 되는 혜택, 비과세 특례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금호동의 두산 아파트를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주택수로 가려지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게 예를 들어 잠원동의 신화아파트다라고 한다면 그 신화아파트는 2년을 거주를 채워야 되는데 혹시 2년 거주를 하신 경력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거주는 한 적이 없고 전세만 계속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의미가 없어요. 예,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예, 나중에 이제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막 내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둘 다 이제 3년, 5년 차 된 아파트가 가격이 좀 오른 상태에서 어쨌든 나머지 뒤늦게 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을 안 내서 1세대 2주택에 대한 혜택을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나머지 하나를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게 능사는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방법을 어떻게 좀 풀었으면 좋겠냐면 차라리 두 주택 명의가 누구로 돼 있건 간에 그러니까 세금이 좀 많이 나올 것을 이제 나중에 판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세금이 좀 얼마라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요 물건이 좀 세금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나온다. 요 세금을 좀 절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증여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증여 같은 경우는 6억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요. 집값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 예를 들어 뭐 금호동의 두산 같은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집값이 뭐 6억이 안 넘는다라고 했을 경우라면은 충분히 증여라는 방법을 통해서 증여를 배우자한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5년 이내에 팔면은 예전 취득 원가로 잡히니까 5년 이후에 매도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지금 생각하시는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지금 충분히 보실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건 사실 이런 세금이라든지 뭐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보다도 이 둘 다 물건이 앞으로 전망이 괜찮느냐가 좀 큰 골치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영역에서 우선 지금 갖고 계신 잠원동의 신아파트 또 금호동의 두산아파트 둘 다가 괜찮거든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좀 단기간에 팔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상태에서 뭐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노후도가 생기니까 어느 정도 시점에는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보시고 그러고 나서 한 5년 후에 매도를 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잡고 가시면 아마 제 예상대로 양도세 절감 혜택 그리고 향후에 시세 상승 가치까지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님은 조금 더 지금 같은 그 사항을 직접적으로 우리 시청자 상황에 맞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세미나를 진행할 때 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 또 건강보험료 또 명의는 누구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그 무료 세미나를 진행을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꼭 세미나에 오세요.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하시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정리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5년 후에 매도한다는 생각으로 전략 짜보면 좋겠다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참고해 보셔서요. 좋은 선택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청자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사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803님이 보내주셨네요. 문자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성수동에 신축 투룸빌라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뭐 정확한 위치나 어떤 빌라를 매입하는지는 함께 언급해주지 않으셨는데 이 성수동 지역의 좀 입지 여건이나 뭐 개발 호재, 향후 전망 같은 게 좀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언해 주실까요? 자, 성수동 투룸빌라, 신축 투룸빌라라고 하는데요. 딱 한 가지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하겠죠. 뭐 너무 과하게 비싸거나 또 이러면은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적절한 금액이라면 저는 무조건 성수동의 신축 투룸빌라는 나오면 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여기 그 성수동의 입지 자체가 워낙 중요한 위치 강남 압구정 위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뭐 지하철로는 뭐 2호선도 있고 또 이렇게 분당선 라인도 있고 뭐 7호선 라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통이라든지 어떤 환경적으로 앞으로의 전망성을 본다면 굉장히 무궁무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요. 제가 왜 여기에 신축 투룸에 대한 부분을 좀 장점화 시키냐 하면은 여기는 이렇게 색깔별로 봤을 때는 중공업지대예요. 자, 이런 중공업지대에서 공업지대다라고 한다면 이제 공장 지역을 얘기하지만 요즘 뭐 공장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뭐 아파트형 공장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될 텐데, 자, 이런 지역에서 그런 어떤 지식산업센터나 사무실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건축 행위를 한다라고 한다면 용적률을 400%를 얻어낼 수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주택을 짓겠다. 여기는 주택을 권장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짓겠다 한다면 용적률을 250%밖에 주질 않아요. 자, 지금 성수동의 집값,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고요. 지금 금액에서 이런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사무실을 쓰고자 하는 분들은 덜어 있을지 모르지만 다세대를 감히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땅값에 비해서 용적률 250%만 안고 짓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웬만한 용기 아니고서는 선뜻 나서지 못할 것이다. 즉
지금 신축 투룸 같은 경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급의 희소 가치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크기 때문에요. 그런 어떤 신축의 개념이 굉장히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이런 그 임대 금액, 뭐 전세든 월세든 또 매매 금액 자체도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성수동에 대한 지역적인 장점, 또 여러 가지 공급의 희소 가치를 봤을 때면은 충분히 여기는 매입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입을 해도 좋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는 오늘의 세 번째 시청자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느 지역에 어떤 지역, 어떤 매물 함께 살펴볼까요? 예, 이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네. 지역동 문천아파트 17단지인데요. 요거를 가지고 있다가 제가 거주하다가 작년에 이걸 팔았어요. 네네. 팔고 나니까 한 7천 정도가 다시 또 올라간 상태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그걸 작년에 팔고 전세로 다시 그 17단지에 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다시 문천 아파트를 다시 사야 될지, 네네.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다시 또 구입을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네. 그래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천 17단지 매도를 하셨는데 네. 가격이 올랐다고요. 네. 네네. 좀 팔았어요. 속상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매수를 해도 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좀 다른 매물을 좀 볼지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시고요. 전략도 함께 네. 들어보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일산에 네. 주엽동의 문천 아파트에 네.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작년에 팔고 집값이 네. 오른 상태에서 지금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니까 좀 네. 전세 살기에는 좀 씁쓸하게 배가 좀 아프실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좀 불안해요. 그죠? 억울하죠? 네.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사는 게 좋냐? 혹시 다른 데가 네. 더 유리한 곳이 있다면 그쪽으로 네. 좀 생각을 좀 해보실 것 같은데, 네. 자, 어쨌든 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방송이 역할이 뭐냐면 우리 시청자님이 궁금한 거, 특히 이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많은 네. 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 늦추거나 땡기거나 해서 그 시점 하나 잡는 게 정말 몇 천만 원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벌써 네. 이런 긴 뭐 8년이란 시간 동안 지금 이 상담 코너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시청자님들이 정말 이 방송 듣길 잘했다. 그때 팔았으면 큰일 났을 뻔 해서 좀 혜택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시청자님도 꾸준히 방송을 보시고 정말 이렇게 궁금할 때 또 다른 시청자님도 이런 방송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네. 자, 지금 문천방을 다시 산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네. 일산 안에서도 네. 주거용토로 해서 이렇게 3호선 라인에 그리고 네. 이렇게 호수공원 근처에 있는 이런 아파트 단지들은요, 가격이 네. 그렇게 쉽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생각을 하면.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오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네. 그 오를 수 있느냐의 여지에서 이렇게 일산이 잡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막 전세금 상승에 집값이 마구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약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그냥 네. 평균적으로 전국 시세가 좀 전세금, 매매금 상승이 올라갈 수 있는 평균적인 시세로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네. 사신다고 하더라도 괜히 샀나 하는 후회가 좀 드실 수 있어요. 차라리 네. 이것보다 향후의 전망이 좀 밝은, 다른 거는 요만큼 1,000만 원 올라가는데 내가 새로 네. 산 집은 2천만 원, 3천만 원 올라서 그런 집을 좀 네. 매입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그런 속에서 좀 방향을 제시를 한다면 네. 아무래도 지금 일산이 자리 잡고 있는 뭐 입지나 여러 가지 일기 신도시 때문에 굉장히 좀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네. 이 신축의 목마름 이런 부분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위로 넘어가서는 네. 파주 운정 신도시로 새 아파트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미 올라가 있고 또 그쪽을 희망하시는 네.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네. 장래적으로 봤을 때 서울의 접근성을 생각한다면 좀 멉니다. 그래서 네, 네. 서울에서 가깝고 좀 향후의 전망 밝은 곳이 있다면 아무래도 네. 물론 가격은 좀 더 비싸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모습에서 앞으로도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것만 찝는다면은 괜찮을성 싶거든요. 자, 네. 그런 측면에서 일산과 서울의 사이에 있는 신축 네. 아파트를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한번 찝어보면요. 네. 향동지구라는 게 있어요. 저쪽 그 상암동 네, 네, 막 네. 그 하고 그 네. 행신 사이에. 그래서 네. 요 향동지구도 좀 네. 향후의 전망이 좀 굉장히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 이렇게 인접돼 있지는 않지만요. 네. 서울 상암동이라는 곳이 워낙 집값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약간 집값이 조금 덜한 곳을 생각하고 조금 새 거를 원한다면 이 또 향동지구로 이렇게 몰려들 수요자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위쪽으로 넘어가면은 이 삼송지구가 있고 원흥지구가 있어요. 예, 그 완흥역 근처에 있는 원흥 보금자리 지구라든지 삼성역 네. 근처에 있는 아파트. 또 특히 이제 삼성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더 가격이 좀 비싸고 원흥 보금자리 지역 같은 경우가 가격이 좀 쌉니다. 금액에 따라서 요거를 네. 이제 잘 선택을 하면 좋겠고, 제가 벌써 세 군데를 찝어 드렸어요. 네. 자, 네. 추가적으로 한 군데를 더 찝는다면 지축역을 지축, 들고 네. 싶어요. 예, 그래서 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지금 네 군데 이렇게 다시 지도로 약간 키워서 네.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렇게 향동지구, 그다음 원흥지구, 그다음 삼성지구, 그다음에 지축을 들 수가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저는 지축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아, 지축이요? 예, 왜냐하면 워낙 그 삼성지구가 가격이 좀 많이 올랐고요. 네. 자, 그에 반해서 지하철역 3호선을 이용한 소위 그 서대문이나 은평에 사시는 그 분들이 조금만 벗어나서 넘어간다면 그 다음에 은평 뉴타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삼성지구 사이에 지축에 대한 곳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거든요. 때로는 네. 지축이 어디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자, 근데 지축 쪽에 보면은 지축 안에 있는 그 어떤 그 생활 여건 자체가요. 네. 근생 시설을 토대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지구가 이렇게 포진된 이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에는 굉장히 좀 유리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일산에 살고 계시면 알겠지만요. 네. 일산보다 그 화정이 있죠. 네네, 화정이요. 네. 화정역을 중심으로 딱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화정 같은 곳이. 그래서 화정역을 중심으로 이 근생지구가 있는 그리고 또 바깥에 에워싸고 있는 이런 그 아파트 지역이요. 그야말로 이쪽에서는 너무 살기 좋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 화정인 것처럼 아까 같은 그 지축이라는 쪽을 네. 바라보면 오히려 삼성지구가 갖고 있지 못한 그런 단점들을 지축이 보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삼성역 같은 경우는 네. 삼성역 막 지나서 이쪽에 근생이나 이런 것들이 포진되어 있는 어떤 계획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어긋나 있는 단점들이 있어요. 단지 이쪽에 큰 뭐 스타필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큰 뭐 편의점, 할인점 이런 것들이 대형으로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그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조금 이슈화된 곳인데 실질적으로 생활 쪽으로 들어갔을 때 많은 분들이 조금 내가 네. 생활을 좀 제대로 좀 이렇게 편리하게 하고 싶다.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교육 여건이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네. 지축 같은 경우가 교육 여건 자체만 해더라도 이 안에 초중 고등학교가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가 포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교통 그리고 생활 편의성 그리고 교육까지 다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지축을 네. 좀 들여다보시면 매입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어떨까 싶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일산에서 제가 후회되신 거를 네. 팔고 후에 집값이 올라서 후회되신 걸 여기쯤에서는 제가 7, 8천 정도는 더 올라서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니까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아까 그 향동하고 네. 원흥하고 삼성하고 지축 이 네 군데를 다 들여다보시고 제가 좀 말씀드린 지축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시기는 언제 정도로? 시기는 구입을 지금부터 하면 좋을까요? 이제 금리 인상 시점 보고요. 내년 1월, 2월 요 사이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망이 밝은 쪽 방향도 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매매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사연자분 만나봤습니다. 부동산 콘서트는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그리고 문자 상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 02-6344-7551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번호 070-8836-5683번으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무료 세미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미나 공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알찬 부동산 정보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